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벨킨의 5인원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이 썬더볼트라는 게 윈도우 PC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맥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썬더볼트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속도하고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제가 맥북 에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또 그 맥 스튜디오를 쓰고 있는데, 맥 스튜디오는 그래도 인터페이스가 좀 있는데, 맥북 쓰시는 분들은, 특히 맥북 에어 쓰시는 분들은 썬더볼트 단자가 딱 2개가 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전원 연결하면은, 하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에다가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뭐 허브면 허브, 뭐 SSD면 SSD,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한다라는 거죠. 인터페이스의 이 부족함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보완할까? 그 보완할 때 쓰는 게 바로 허브 또는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허브는 뭐고 도킹 스테이션은 뭐야? 사실 비슷한데 이거를 굳이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나누자면은 이 공통점은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게 이 허브하고 도킹 스테이션인데, 그럼 차이점은 도킹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외부 전원이 이렇게 딱 인가할 수 있는 어댑터가 별도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허브는 이제 외부 전원이 없죠. 물론 이 허브에도 우리가 뭐 그런 C타입 뭐 충전기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약간 조금 크고 외부 전원이 연결이 되는 요런 것들을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노트북에 외부 전원 없이 연결되는 것들을 허브, 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벨킨 도킹 스테이션이랑 벨킨 USB 허브를 이렇게 장착을 해놨는데, 이 허브를 잘 보시면 맥북에다 꼽아놓은 게 아니라 도킹 스테이션에다 꼽아놨어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인클로저나 뭐 외장하드나 이런 거 여러 번 설명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요. 그럼 제가 보면은 분명히 USB4 막 이런 거 다 제가 말한 거 다 샀는데 왜 느리지? SSD 다 빠른데? 보면은 그 포트를 PC에다가 USB 막 2.0에다 꼽으시고 막 USB 그냥 3.0, 정확히 따지면 3.1 제너레이션 1세대 5기가짜리에다가 꼽으시고 속도가 안 나와요.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모든 과정에서는 이 속도가 하나라도 잡아먹는, 떨어뜨리는 게 있으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윈도우 PC라든지 맥이라든지 여기서부터 메모리까지 중간이 모두 다 빨라야 돼요. 썬더볼트 4 이 도킹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속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벨킨 5인원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보면은 얘는 다른 거 없고요. 진짜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 썬더볼트 4를 하나밖에 없는 거를 얘가 3개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 썬더볼트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밖에 포트가 없었는데 그거를 3개를 쓸 수 있으면 이게 완전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 최대 40기가 bps를 지원하는 이 썬더볼트 4를 원래 보면 이렇게 포트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호스트고 3개가 썬더볼트 단자라는 거죠. 물론 USB 3.2 제너레이션 1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도킹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이제 어댑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150W의 전원 공급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주변의 연결 장치에도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보면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40기가 bps를 지원하는가. 썬더볼트 4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USB.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윈도우 PC에 있는 것들은 USB 3.2, 제너레이션 1,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 2는 기껏해야 봤자 10기가라는 거죠. 10기가는 얼마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PC에 내장되어 있는 SSD랑 비교했을 때 3.2 제너레이션 2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썬더볼트 4 40기가 정도가 돼야 그게 되는데, 그거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이제 13세대 인텔 뭐 노트북, 그 메인보드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맥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썬더볼트 4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이제 최대
3개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자를 보면은 이렇게 전면에는 이제 LED 등이 전원 인가된 LED 등이 있고요. 앞에 이렇게 업스트림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PD 이제 96W의 PD 충전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노트북 같은 걸 연결하면은 96W의 PD 충전기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150W를 받아서 여기서 96W를 밀어주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맥북 에어는 30W면 충분하니까 거긴 당연히 되는 거고, 더 높은 PD 충전을 요구하는 것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맥북과 연결이 되는 걸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면에 USB 3.2 제너레이션 2가 있습니다. 최대 10기가를 지원을 하는 거 단자가 여기 있어요. 5기가 아니고 10기가입니다. 제너레이션 2 곱하기 2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21V 150W 전원 어댑터 단자가 있고요. 이렇게 썬더볼트 4가 3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주변 장치를 연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 0.8m의 이 썬더볼트 단자 케이블이 기본 제공이 됩니다. 여기 궁금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썬더볼트 4 단자를 3개로 나누면 이거 속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당 15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은요, 3개를 다 해도 3개가 이 40GBps를 지원한다라는 거죠.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게 된다라는 게 썬더볼트의 어떻게 보면 기술의 강점인 거죠. 저는 이렇게 연결해놨습니다. 연결 구성인데요. 저는 물론 맥 스튜디오가 있어요. 맥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별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맥북 에어가 있고 이렇게 휴대용 모니터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썬더볼트 단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벨킨, 여기다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을 연결하면은 그 전원도 연결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이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에서 그걸 받아서 쓰니까. 그러니까 이 맥북 에어에 남는 포트도 하나가 남아요. 그럼 거기도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 쓸 수 있고요. 또 이 보면은 이 도킹 스테이션 3개에 제가 벨킨 USB 하나를 달아놔서 여기다가 뭐 랜선이라든지 뭐 리더기 뭐 다른 것들을 여기다 이제 꼽아서 쓰면 되고, 앞에는 이렇게 40GBps NVMe 인클로저 하나를 여기 껴놨는데, 이 만약에 2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는 이제 본체에다가 꼽으면 되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16인치 모니터 휴대용 USB-C 타입으로 지원하는 동작하는 모니터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요것들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포트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봐봐요. 전원 연결해야 되죠. 이 휴대용 모니터 연결해야 되죠.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이 NVMe 인클로저를 꼽을 데가 없어요. 그게 맥북 에어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만약에 이 USB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40기가 이 USB4를 지원하는 NVMe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썬더볼트를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 도킹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맥의 포트에다 연결하고 하나는 이렇게 도킹 스테이션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킹 스테이션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16인치 모니터, 40GBps NVMe 인클로저, 벨킨 USB 허브를 해놔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 뭐 메모리 리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벨킨 USB 허브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뭐 외장 예를 들어서 HDMI 연결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벨킨 USB 허브, 그리고 거기서 뭐 리더기, 그다음에 랜선 이런 거는 다 저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는 게 보면은 앞쪽에도 이렇게 타입 A가 USB 타입 A가 하나 남기 때문에 이쪽에도 뭐 다른 거 연결해서 뭐 외장하드 같은 거 연결해서 쓰시면, 외장하드는 사실 이제 10기가로 뒤집어 쓰고 쓰기 때문에 5기가로도 뒤집어 쓰고 쓰는 거기 때문에 외장 SSD도 웬만한 거 10기가로 다 하죠. 이렇게 USB4 지원하는 40기가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속도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맥북 에어에다가 썬더볼트 이렇게 도킹 스테이션을 달아서 거기다가 이 40GBps 인클루저를 껴서 속도 측정을 한 게 이렇게 2800을 넘었어요. 이게 USB 20GBps가 이 메가바이트 퍼 세크로 하면 2500인데, 이게 2500을 넘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40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40GBps를. 이게 USB4고 그거를 지원하는 게
이런 썬더볼트다. 그래서 속도하고 타협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런 장치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맥북 기준으로 하지만 인텔 뭐 13세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당연히 본체 안에 끼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외장 장치로 연결하려면 이런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연결을 안 해놨는데 이 썬더볼트 같은 경우는 데이지 체인 연결이라는 걸 지원을 해요. 속도 저하 없이 노트북, 오디오, 비디오, 데스크탑, 모니터를 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쓰진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원은 한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 8K로 만약에 싱글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30프레임, 그리고 듀얼의 경우에는 4K 60프레임. 사실 4K 60이면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8K 아니잖아요. 다 4K 60 쓰기 때문에 듀얼까지 쓰시는 데는 이걸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니터가 지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인터페이스가 부족해서 모니터 확장을 못하는데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쓰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럴 때에는 이런 도킹 스테이션, 벨킨 도킹 스테이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슨 윈도우 본체처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뭐 포트를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맥북 같은 경우는.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 벨킨 5인원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그 본체가 있고요. 본체 말고 150W의 약간 노트북 충전기 같은 그런 어댑터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도킹 스테이션 자체는 크지 않고 무겁지 않은데 어댑터는 좀 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이걸 들고 다니는 용도보다는 이게 저처럼 이제 집에서 이렇게 거치해 놓고 사무실에서 거치해 놓고 쓰실 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품 같은 경우는 2년 AS되니까 이것도 꼭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속도와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벨킨 5인원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품은 벨킨에서 증정을 해주셨고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제품의 정보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